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굿 상담 기법의 이로운 강사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암종별 업셀링 상담 기법, 이번 시간은 면역 항암 치료의 기적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죠. 기존에 이제 수술적 치료에서 수술적 치료 또한 관열적 열어서 수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 수술을 하거나 로봇 수술을 하는 케이스도 늘었고요. 또 전통적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입체 조형이나 세기 조절, 토모테라피, 양성자, 중입자 치료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항암, 면역 치료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 이제 암세포만 찾아서 사멸을 하는 또 표적 항암제 아니면 또 면역 관문 억제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표적 항암제와 면역 관문 억제제 사용하는 사례들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굉장히 암 치료를 잘한 케이스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보장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발생 원리와 암 치료의 원리인데요. 사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작은 양성 종양에서 시작된 게 이제 큰 양성 종양으로 발전을 하고 양성 종양에서 세포 변이를 일으켜서 악성 종양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양성 종양에서 악성 종양으로 변화가 될 때, 세포 변화가 될 때 이제 관여하는 기전이 있는데요. 또 다른 종양 억제 유전자가 결핍되어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돌연 변이가 발생하거나 이 돌연 변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유전적 요소나 발암 물질이 이제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는 세 번째로 면역 감시를 암세포가 회피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몸 안에는 세포가 암세포가 생기면 이제 면역을 감시해서 암세포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 암세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암세포가 아닌 것처럼 회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회피하는 이런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거든요. 또는 요즘에 이 면역 항암제에 더해가지고 관문 억제뿐만 아니라 항체 약물을 종합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심어주는 트로데비라는 대표적인 주사 약물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면역 항암제 중에는 아예 이제 이 암세포하고 싸울 수 있는 T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 암세포의 위치까지 추적하는 수용체까지 이제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카티 항암제까지도 면역 항암제의 일종인데요. 이런 항암제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표적 항암제, 이 유전자 결핍, 돌연 변이가 있을 때 요걸 찾아가지고 하는 표적 항암제 또한 아주 치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폐암의 가장 유명한 표적 항암제 타그리소가 이제 그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만큼 이제 예전에는 모든 그냥 암세포에서 독성 항암제 해가지고 일반 세포까지도 좀 죽이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암세포가 자라나게 되는 어떤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치료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폐암 환자의 수술 전 면역 항암제의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는 옵티보라는 주사인데요. 이 옵티보는 원래 없던 그 면역 항암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2022년도 10월 달에 초기 폐암 환자한테 수술 전 보조 항암 요법으로 승인이 나게 됩니다. 이런 항암제들은 실제로 언제 수술 전에 쓸 수 있느냐, 수술 후에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항암제와 함께 쓸 수 있느냐, 어떤 암종에 쓸 수 있느냐, 이걸 모두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장 특약에서도 기본적으로 허가 치료비 이런 말이 이제 있는 것은 다 이제 식약청 허가를 다 받아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원래 다른 암종에서 다 사용하고 있었지만 2022년 10월 달에 승인이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3회 간격으로 3회
이분의 영수증을 보면 250만 원짜리를 3회 해가지고 750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25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또 750만 원인 거예요. 제가 이제 1회 영수증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kg당 3mg을 쓰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하시면 500 또는 750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항암 화학요법과 병용 치료를 하게 되고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가 되기 때문에 비급여가 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죠. 수술 후 치료 이게 이제 하고 수술 전에 사용한 다음에 수술 후에 효과가 있을 시에는 무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약 20%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또는 수술 전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수술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술 가능한 상태로 또 바꿔주는 또 기적의 사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수술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술 가능한 상태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암에서 보조 항암요법으로 사용되는 이 면역주사인데요. 이뮨셀 LC 주사라 그래가지고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주사제인데 보조 항암요법으로 이제 허가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비 영수증을 한번 보여드리면 환자 부담액이 533만 6천 원이잖아요. 진료비 총액이 538만 원인데 이게 거의 없죠. 본인 부담액이 큽니다. 이렇게 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주사를 맞으실 때 거의 500여만 원을 본인이 다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입원 실손 의료비를 갖고 계시다고 해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입원을 해서 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사제만 맞고 이제 집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T세포 면역세포를 증식시켜가지고 환자한테 다시 이제 면역세포를 심어주기 때문에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총 치료 비용을 계산해 보면 1주 간격으로 4회, 2주 간격으로 4회, 3주 간격으로 4회, 4주 간격으로 4회, 총 16회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제 합산해 보더라도 8천여만 원의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비용이 일단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요, 32세 때 간암을 진단받은 A씨의 사례입니다.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였어요. 그래서 이 간암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들이 신생아 때 아마 감염이 됐겠죠. 최근에는 이제 그 간염 예방 접종을 신생아 때부터 하기 때문에 좀 엄마한테 수직 감염이 되는 케이스들은 많지 않은데 이때에는 이미 감염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B형 간염 보균자로 살아가고 또 간염이 또 발병을 하고 간경화까지 진행이 됐는데 간암 색전술을 시행하고 이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엄마가 굉장히 죄책감이 있으셨다고 해요. 본인이 바이러스를 아들에게 물려준 게 굉장히 죄책감이 드셔가지고 정말 이 치료를 받고 싶어서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병원을 찾으셨다고 하고요. 16회 총 8,500만 원의 비용을 쓰시고 시행할 수 있는 또 실제로 이 병상 수가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여러 횟수에 또 지방이셔가지고 또 서울로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 회 동안 횟수 통원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도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재발 없이 지금 3년째 잘 살아 계시다고 하니까 실제로 누가 비용과 이 케이스만 해당한다고 하면 이 비용 부담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치료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료제가 없어서 사망한 유방암 사례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봤던 이 사례인데요. 42세 간호사입니다. 저 또한 이제 간호사 출신이어서 잘 아시던 분이었고요. 이분은 과거에 지속적인 생리불순으로 인해서도 호르몬 문제가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불규칙한 3교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 자궁 내막암 이런 여성암에 많이 노출이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쪽 난소에 경계성 종양이 이미 있으셨어요. 테라토마라 그래가지고 난소에 종양이 생기게 되는데 요 종양을 떼어내서 보면 막 종양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안에 막 치아, 막
머리카락 같은 것들도 막 이렇게 막 엉켜져 있고 굉장히 더러운 종양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계성 종양도 이미 발생하셔서 난소를 한쪽을 절제한 병력이 있으십니다. 또 가족력을 살펴보면 엄마가 갑상선암이고 여동생은 직장암, 네, 그런 암종에 걸려서 이미 수술하신 병력이 있고요. 자, 이분이 이제 발병한 암은 3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이 3중 음성 유방암은 우리가 알려져 있듯이 항암 호르몬 치료, 호르몬을 이제 호르몬 때문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호르몬을 이제 차단하는 치료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들지 않고 호르몬 수용체도 이제 없기 때문에 3중 음성이라는 게 3개 다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또 표적 항암제, 뭐 허셉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아예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항암 약물로는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1기냐 2기냐 이게 기수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3중 음성이냐 아니냐, 뭐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3중 음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뇌납회로 빨리 이제 재발을 하면서 전이가 되어가지고 3년 이내에 치료제 없이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나 뇌정의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뇌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3년 내내 좀 고통스럽게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이 3중 음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나 호르몬 항암 치료가 듣지 않는다. 그래서 독성 항암 치료나 기존의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기적의 좀 치료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치료제 일남일녀 모유 수유도 하셨는데도 이분은 발생을 하셨는데요. 또 금융 영업직에 계셨다고 해요. 근데 습관을 좀 들여다보니까 하루 3시간밖에 수면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일도 워낙에 바쁘시고 하셔가지고. 근데 검사 결과 3중 음성 유방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건강검진을 했는데도 6개월 만에 굉장히 종양 사이즈가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이제 보면 검사 결과에서 거의 3cm에서 4cm 사이에 종양이 생겼는데 면역 항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중 음성 유방암에 이제 허가를 받은 키트루다 주사, 면역 항암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수술 전 항암 요법으로 승인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수술 전 8회,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무조건 이제 시작을 하면은 키트루다 수술 전 8회, 수술 후 9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또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8회 하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암요양병원에도 이분은 입원을 하시게 돼요. 원래는 이제 지방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입원 실손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좀 암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그 큰 3차 병원 우리 상급 종합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3주당 거의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그다음에 또 이제 수술 후 또 한 번 더 하셨잖아요. 500만 원 곱하기 9회 하면 4,500만 원. 그래서 이 면역 항암 치료비만 치료제 주사 비용만 합쳐도 8,500만 원이 비급여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원 실손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 또 암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좀 우픈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보험금을 좀 받기 위해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8,500만 원 또 이 독성 항암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들과 또 병행을 하고 또 수술비도 발생하고 이러고 나면 우리가 입원 실손을 거의 5천만 원 한도로밖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는 막 3천만 원도 가입되어 있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치료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나 아니면 이 치료 특약에 관한 보장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이 케이스나 사례만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주사 간격이 일주일 단위로 거의 있으니까 통원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방에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이런 간병이나 직업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가 보장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사 비용, 이 영수증을 한번 정말 실제 사례로 보면 주사 비용이 좀 병원마다 조금 상이해요. 주사 비용은 모두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산정 특례. 그래서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암 치료에도 별로 비용이 안 들어. 중증환자 산정특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 나라에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장을 업셀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이제 영수증만 보시더라도 이런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비급여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전혀 이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고 오직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제 실손의료비로 된다 이런 고객님들의 오해를 좀 풀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런 면역 항암 치료의 기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장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주요암 진단 특약뿐만 아니라 남녀 생식기 관련 특약. 우리 지금 이 사례에서도 유방암의 경우에 이 표적항암을 사용한 케이스들이 많고 각 부위별로 이제 진단, 또 뭐 폐암, 간암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위별 특약을 좀 준비하셔야지 되겠고 또 계속 받는 재진단암 특약.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이제 면역항암 치료를 받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 특약들도 이제 고액의 치료 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표적항암 허가 치료비 특약. 요게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고액을 아까 지금 영수증 사례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고액이 발생하는데 이 실손의료비로도 되지 않고 또는 통원치료를 하게 돼서 입원 실손 당연히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또 뭐 통원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아직도 이제 표적항암 허가치료 특약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긴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그리고 또 이런 항암 치료 하시면서 가발 반드시 준비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암 가발 비용까지 치료 지원을 해주는 특약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런 좋은 치료들이 많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급병원 암 직접 치료 특약이라든가 통원이나 입원 다 할 수 있는 이런 특약들도 준비해 주시고 이번 사례처럼 요양병원에 또 입원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암 요양병원 입원 특약 또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겠고요. 암 특정 재활 치료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여러 이제 폐암이나 뭐 여러 가지 암종들에서도 암을 하시고 나서 뭐 림프절이나 뭐 이제 전이 됐고 폐암에서도 이제 호흡기 치료나 이런 걸 재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재활 치료라든가 또는 이제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 특약 또 급여암 특정 통증 완화 치료 특약 또 암 간병자금 지원 특약, 또 암 수술비 특약과 여성암 수술비, 특히나 이제 유방암의 케이스는 아무래도 보존술, 또 아니면 재건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 특약을 준비해 두시면 또 추가적으로 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특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입원 실손 의료비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 면역항암제 비용을 진단비와 함께 표적항암 허가치료비 특약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 시대가 도래했음을 좀 강조해 주시고요. 또 요게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말기 암 환자에게 사용되기도 하니까 암 관련 입원 통원 특약 함께 필요함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표적항암 허가치료비 특약이죠. 요 이제 면역항암제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한 번이라도 주사를 맞으시게 되면 이 특약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고액을 보장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특약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원 특약뿐만 아니라 통원 특약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통원 특약을 하실 때는 제가 이제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서 요양병원 입원 특약들도 좀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정 항암 호르몬 특약, 이 표적항암 허가치료비 특약하고는 좀 항암 호르몬 치료도 같이 호르몬에 해당하는 경우는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법 정리해 보면요. 고객님, 최신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술할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종양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생존율을 올리기도 하고 수술 후에 재발을 확연히 줄이는 효과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유방암 중에는 매우 위험하고 기존의 항암제로는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신 명확 항암제로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치료 비용이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이라는 것이 문제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표적항암 허가치료비 특약을 미리 꼭 고액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사례를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최신 치료들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암 공제를 업셀링 해야 된다. 요걸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면역항암 치료의 기적 사례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